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입니다.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이 만연하면서 선수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리 사회 문제의식은 예전부터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 선수였던 김은희 코치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이 성폭력 피해를 폭로를 했고 올해는 또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폭력을 견디다 사망을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더 크게 공론화가 됐는데요. 한 언론이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 성폭력 관련 판결문 163건을 입수를 해서 사건의 심각성 또 양형 문제 등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선대식 기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63건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셨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 보신 후에 느낌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좀 참혹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좀 보도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우선 미성년자예요. 네. 특히나 초등학생 선수도 많이 있거든요. 예. 제 가해자는 지도자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나 감독 코치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학생 선수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선수가 전적으로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폭력 피해 강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쓴 것 중에 하나가 수년 동안 수백 회의 성폭력을 저지른 코치가 있었거든요. 예. 네. 이제 판결문에 보면 잦은 폭행으로 저항하기 어렵고 네. 또 지도자는 아무래도 진학, 선수 생명, 취업 등 이런 그렇죠.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은커녕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믿었던 사람에게 그것도 강도가 상당히 높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좀 힘든데요. 예. 진짜 이 피해 사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니까 네. 뭔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있던가요? 네. 이제 스포츠 성폭력은 이제 일반적인 성폭력과 좀 다른 특징을 띠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판결문도 분석하고 여러 전문가들 만났는데 가장 강조하는 말씀들이 이게 절대적인 권력 관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예. 이제 판결문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또는 권력형 성폭력 그렇죠. 이런 용어에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스포츠계의 성폭력이 정말로 이 권력형 성폭력 가운데도 가장 센 권력형 성폭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예. 가장 심한 곳이다. 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자 학생 선수의 관계가 보통이거든요. 예, 또 말씀드렸듯이 폭력도 행사하고요. 네. 취업, 진학 이런 영향력도 행사를 하거든요.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모가 코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스포츠계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 둔감하거든요. 그렇죠. 아이 잘 되라고 때리는 걸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또 그 학생 선수들도 그 조사를 해보면 폭력을 당한 다음에 내가 못해서 맞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의 그만큼, 기책 사유로 생각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폭력이 이제 어린 여자 학생 선수에게는 그게 강력한 걸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 없는, 신고를 할 수 없는 위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지도자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도 큰 문제긴 한데 이 스포츠계에서 어린 여자 학생 선수가 폭력이나 그런 진학 취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인 남성 지도자로부터 당하는 그런 성폭력은 정말 절대적인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권력에다가 그것까지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 속에서 지금 지내야 된다는 게 더 문제일 텐데 예, 앞서 그루밍이라고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루밍 네, 성폭력. 네. 그러니까 믿었던 어떤 사람, 의지했던 사람에게 네. 이런 경우가 많고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네. 본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요. 네네. 이게 판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루밍 성폭력은 이제 정신적 길들이기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포츠계에서는 폭력이 동반되다 보니까 네. 이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모두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제 판결문에는 뭐 성놀이계 이런 표현이 들어간 판결문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의아함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아함인데요. 예. 판사도 저희가 만난 판사도 이제 그런 말을 좀 했어요.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귄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좋아한다는 뭐 메시지가 나오거나 아까 재판 과정에서 예. 이런 게 증거로 나오는 경우가 제출될 있거든요. 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가해자는 이를 근거로 이게 성폭력이 아니다. 음. 합의에 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판사들도 이런 사정을 보면 이게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한다고 해요. 아, 다른 잣대로 그러니까 다른 예. 성폭력과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이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루밍 성폭력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제가 얘기하듯이 이게 피해자가 저항을 전혀 못하도록 폭력이나 권력 관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저항을 못하는 건데 이제 제3자가 보기에 판단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게 저항을 안 한 것 같은데 강제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귀었다. 피해자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좀 삼는다. 이런 예. 부분이 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런 판결문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저희가 만난 판사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아니 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이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되고 예. 사법부의 어찌 보면 인식이 좀 변화돼야지만은 이게 네, 변화가 맞습니다.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드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네네. 우선은 스포츠계 성폭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항을 못하고 신고를 못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김은희 테니스 코치 사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거든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음에 예. 신고를 못하고 15년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판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기소되는 것도 아마 쉽진 않을 거고 그렇죠. 재판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사정을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 선수가 신고를 못했는지, 왜 저항을 못했는지 이런 이해도가 좀 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면서 판결을 이해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사법부의 이런 재판부의 이런 이해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 피해자의 그 상황을 조금 더 보려는 노력이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네. 스포츠계의 폭력, 이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책을 찾아보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신다면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엄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게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엄벌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스포츠계에서는 약간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벌도 중요한데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계 특성상 신고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은폐되고 이런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판에 봐서 유죄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재수없게 걸렸네. 내 주변에 많은 코치들도 그렇게 하는데 때리는데 부모들도 때려서라도 해달라 했는데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때렸는데 나만 재수없게 걸렸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사회에서 스포츠계 폭력이 정말 심각하다, 스포츠 인권 중요하다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서는 정말 이게
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반드시 받는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좀 형성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뭐 단체가 좀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사를 계속 좀 써주시고 저희는 또 지켜보면서 네.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 인터뷰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 성폭력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과 개선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